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입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0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모뎀 칩 엑시노스 5123의 밀리미터파 모듈이 탑재되면서 이젠 국내에서도 진정한 5G 28기가 대역폭의 5G를 즐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밀리미터파 모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국미판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는요, 당연히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삼성, 아니나 다를까 국내 소비자들의 뒤통수에 강 스파이크를 꽂아버리는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뒤통수에 강 스파이크를 때려 넣은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통 3사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통 3사에서 5G 전국망을 구축 중인데 삼성이 28기가 대역폭을 지원하는 밀리미터파 모듈을 탑재한 갤럭시 S20 시리즈를 출시해버리면 이제는 5G 전국망에 이어서 28기가 대역폭까지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이통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문학적인 시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통사 측에서 제조사인 삼성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기지국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밀리미터파 모듈을 탑재할 것을 계획했던 삼성에게 이번 판은 탑재하지 말고 그냥 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28기가를 소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단말기의 여부에 달렸다고 이통 3사가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데에 정말로 열받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조사 측에서 28기가 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모듈을 넣으면은 통신사 측에서 기지국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그렇게 커버리지를 확장해 가면서 서서히 28기가 대역폭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나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람들은 5G 통신망이라도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통 3사들이 밀리미터파 모듈을 넣으려고 하는 삼성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걸 못 넣게 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통사 측에서 제조사 측이 밀리미터파 모듈을 탑재한 5G 폰을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28기가 대역폭 기지국 확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놓고 막상 삼성 측에서 이번에 우리 밀리미터파 모듈 탑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돈 모자라요, 잠시만 참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통신사가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통신사가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통신사 갑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갤럭시 S20을 구입해서 할부금의 노예가 되었는데 밀리미터파 대역 사용을 위해서 또 다른 폰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눈물과 뒤통수의 상처는 누가 감싸줄 수 있나요? 정말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삼성이 패기 있게 북미판과 국내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밀리미터파 모듈을 첨가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확충될 기지국이라고 한다면 미리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삼성은 매번 이렇게 북미판과 국내판의 스펙 차별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메모리까지 차별을 뒀어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북미판에는 이번에 개발된 최신 16기가 LPDDR5 모바일 디램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한국판에서는 바로 전세대 12기가 LPDDR5가 탑재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고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다다익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램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처리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마트폰에도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갤럭시 S20 시리즈에 이번에 개발된 16기가 LPDDR5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분명히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판에는 12기가 LPDDR5, 북미판에는 16기가 LPDDR5,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시장 논리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3억 3천만 명의 미주 시장과 5천만의 한국 시장,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3억 3천만의 가치를 두겠죠. 하지만 미주판과 한국판의 이러한 스펙 차별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소비자가 삼성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고요. 자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글로벌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삼성은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의 중국 업체들, 그리고 아이폰 11으로 부활에 성공한 애플까지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입지가 흔들린 지 이미 오래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내 5천만 시장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삼성 스펙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국내 소비자는 봉이 아니에요. 국내는 여러분들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스펙 차별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폰을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탈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혹시 현대자동차처럼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조립해가지고 깜빡 잊고서 12기가짜리 LPDDR5 잘못 꽂은 건 아니겠죠?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이었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